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이번 영상은 존버의 매매일지인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랑 그리고 제가 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종목을 좀 리뷰를 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그 보조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은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저 위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힘이 없더라도 영상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막 긍정적으로 지금 할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라홀딩스예요. 자,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없죠, 여러분들. 딱히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패턴대로 얘는 이렇게 채널 패턴을 그리면서 우상향할 확률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얘가 지금 볼벤 상단선에서 맞고 다시 음봉이 나왔으나 요 중단 21선까지 정도 계속 조정을 하면서 간다면은 조금씩 계속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라홀딩스는 뭐 장투로 가져가셔도 뭐 괜찮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얘는 한라와 만도의 시너지 효과를 뭐 다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절대 망할 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얘는 배당이 좀 세요. 여러분 5% 정도 매번 이상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뭐 가지고 가신다면은 일단 배당 5%는 먹고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동 자체도 얘는 1파, 2파, 3파, 그리고 4파, 5파라면은 정고점 넘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이번 1분기 때 영업이익에서 뭐 17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것도 있고, 뭐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스토캐스틱도 아직 뭐 산을 그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RSI도 70 이상으로 과매수 형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문제가 되진 않고, 현재 이평선들도 보면은 5일선이 이제 전부 다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다 일어났고 11선이 좀 더 올라오면서 정배열만 만든다면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기관에서 매집을 계속 해주고 있고, 연기금도 매집해주고 있고,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팔았는데 거의 뭐 거래량 거의 없는 수준이죠.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봉으로 봐도 쭉 야금야금 올리면서 이제 기준선을 위로 올라와 줬고, 그리고 241선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241선만 넘어준다면은 충분히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가도 여러분들 코로나 전이랑 별 다를 없는 주가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라홀딩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원강제입니다. 삼원강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얘가 뭐 여기서 뭐 1파를 하고 뭐 이렇게 2파를 갔다 하더라도 3파라면은 얘가 여기까지 4파면 5파는 여기 위에 4,620원을 넘어줘야 된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얘가 뭐 1파 찍고 2파 찍고 뭐 3파 찍고 4파가 이렇게 찍었다 하고 5파가 이렇게 나왔다, 불규칙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얘가 하나 둘 세 번 여기가 A라면은 B가 나오더라도 최소한 한 3,000 후반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본절에서라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호강제는 일단 포스코에서 9,000원 정도의 많은 물량을 이제 들고 있고요. 얘는 4,000원 부근이 공모가이기도 했고, 뭐 재무 자체도 나쁜 상태 아니고요. 신용 비율도 낮고요. 포도 18 정도면은 무난한 정도입니다. 아셨죠? 뭐 나쁜 게 별로 없어요, 얘도. 그래서 또한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는 이제 알루미늄 관련해서 납품하는 유일한 업체로 알고 있기도 하고, 현재 자동차 수출 판매가 점점 더 좋다고 하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주 정도는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셔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을 좀 탔어요. 이때 물을 탔습니다. 물을 타가지고 평단가를 조금 낮췄어요. 4,000원 밑으로 좀 맞췄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는
골든크로스가 좀 나오면서 21선과의 골든크로스도 나오게 되면은 볼벤 상단을 보러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벌어져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볼벤을 좀 줄이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3원 강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원 강제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IHQ입니다. IHQ는 제가 산 건 아니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IHQ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냐면은 뉴스를 좀 같이 보시면 IHQ 윤석열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전혀 관련 없다고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제 이사로 선임되는 그 이서궁 변호사님께서는 이서궁 변호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사장님은 몰랐다 했는데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에 갔으니 친하긴 친할 텐데 이제 뭐 그게 나는 몰랐다. 그게 진실이래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서궁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6월 7일 날.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인맥주로 해서 오를 확률이 크겠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IHQ는 우리의 그 배땡땡 회장님께서 EXT뿐만 아니라 이제 필룩스 거치고 IHQ가 마지막 그 손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끝이고 얘를 어떻게든 올리고 난 다음에 이득을 보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EXT한테도 어느 정도 수급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를 IHQ를 어떻게든 많이 올려버리려면 왜냐면은 EXT가 얘를 지분을 8월 달에 팝니다. 그럼 그 전에 주가를 좀 올려놓은 상태에서 팔아야 KHENT 즉 EXT한테도 이득이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 전까지 끝까지 올릴 거란 보장은 없는데 일단은 얘가 윤석열 관련주로만 오른다면은 이제 충분히 정고점이나 뭐 시세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바로 얘를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일단 시세를 좀 지켜보고 이제 고민 중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네. 얘가 뭐 중단 스팬을 넘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올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또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단 스팬에서 하단 그 볼벤에서 딱 종가와 시가가 똑같이 시작을 해서 마루보즈형으로 IHQ를 끝내버렸거든요. 이런 캔들 모양 굉장히 이쁜 캔들이라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도 하고 특히 지금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지금 전 거래량을 보면은 완전히 여기서 다 털었다고는 별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지금 주가가 일묘균형표 위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로 엮이면은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봐도 여기가 1파고 2파 여기가 3파라면 여기서 1파 간격에 1.618배를 곱하게 되면 2파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냐? 2,850원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와요. 그럼 현재 가격이 2,940원이죠, 최고점. 그럼 얘랑 거의 3파 고점이 비슷합니다. 그럼 얘는 4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얘는 여기가 4파 끝이라면 5파가 나오게 되면 전고점은 넘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특히 지금 주가 상태가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는 우물을 그린 상태이고 그리고 RSI도 골든크로스가 나오려고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높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정도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동 자체는 기타 법인이 계속 파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동은 별로 안 좋은데 뭐 한 번쯤은 좀 들어갔다가 짧게 먹고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IHQ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 관련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얘는 크래프톤 뿐만 아니라
네, 크래프톤이 IPO 예비 심사 신청을 했고요. 4월 8일 기준으로 얘는 이제 영업일 기준 45일 이제 이내에 심사가 거의 만료가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언제쯤 발표가 나냐면은 6월 11일 전에 날 거예요. 6월 11일 전에 날 거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얘는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이준석과도 연관이 있는 인맥주로 됩니다. 이준석과 동문인분이 뭐 있대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럼 얘가 이준석 씨가 당 대표가 된다면은 또 시너지가 있겠죠. 이 당대표 결정일이 또 언제냐? 4월 11일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효과가 모두 작용을 하게 되면은 4월 11일 이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많이 할 확률이 크겠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도 파동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뭐 1파를 뭐 이 정도로 했다 쳐도 2파, 그럼 얘는 여기 정도 3파를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3파로 보고 4파라면 5파가 나온다면은 전고점 근처까지 아마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성창투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이때쯤에 아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왔죠. 어쨌든 올라왔고 지금 일목균형표 위에 올라왔음에도 왔고, 그리고 또 볼벤 상단도 넘어서주면서 이렇게 이제 타고 가는 모습을 좀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쉽죠?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눌린다면 뭐 어느 정도 이제 눌리는 가격에서 눌림목에서 좀 진입을 해봐도 다음 주 초쯤에 좀 정리를 하면은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좀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손절 라인은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조지표들도 다 상향으로 하면서 이제 과매수로 가려고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봐도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쌍끌을 해주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창투도 여러분들 빠따를 좀 짧게 잡으면은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창투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말고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성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